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주시의 실내 빙상장 건립 계획에 대해 시의회가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건립비만 200억 원에 이르는 데다 운영비도 매년 10억 원이 필요해 재정 부담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김형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시가 실내 빙상장 건립 예정지로 선정한 보문단지의 헬기장터입니다. 200억 원을 들여 폭 30m, 길이 61m의 아이스링크와 300개의 관람석을 갖출 예정입니다. 하지만 시의회는 반대 입장입니다. 우선 경주시가 예상한 운영수지 분석 용역 결과를 믿지 않고 있습니다. 경주시는 연간 27만 명이 이용하고 대관료 등을 합쳐 20억 원의 수입이 발생할 거라며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매일 평균 700여 명이 빙상장을 이용해야 되는데 인근 포항의 경우에도 적자를 겨우 면하고 있는 상태여서 이 전망치 자체가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의 빙상 인구가 거의 없고 관광객 유치 효과도 미지수인 상태에서 적자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계획들 자체가 정말 좀 졸속적이지 않습니까? 빙상장 만들면은 100에 100사람 물어보세요. 다 적자 난다고 하지. 또 빙상장 건립비의 50%를 국도비로 지원받지만 나머지 100억 원을 시비로 충당해야 하고 운영비도 매년 10억 원씩 들기 때문에 열악한 경주시의 재정 여건상 부적합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공모라고 해서 당첨돼가지고 한번 당위성으로 그 예산을 받아 끝이 나는 것도 몰라도 향후에 들어가는 예산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 경주시는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빙상 인구가 크게 늘게 되면 경주가 경북을 대표하는 동계 스포츠 거점 도시가 될 거라며 사업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2018년 이후에 경상북도에 대표되는 어떤 그런 빙상 그런 스포츠의 메카가 경주가 선점할 수 있다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경주시는 국비 지원의 이점과 관광 개발 효과를 내세우고 있지만 예산 낭비와 재정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정부가 침체된 소비 심리를 살리기 위해 값비싼 물건에 붙어있는 개별 소비세를 최근 내렸는데요. 이 소비자들이 벌써부터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데 얼어붙은 경제에 훈풍이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에 있는 한 수입 자동차 전시 판매장. 가격이 5,900만 원대인 이 자동차는 지난달 27일부터 개별 소비세가 내려 70만 원이 저렴해졌습니다. 정부가 지난달 27일부터 올해 출고되거나 수입 신고된 모든 자동차의 개별 소비세를 30% 내리면서 최대 200만 원까지 가격이 떨어졌는데 자동차 판매장마다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8월 27일 개별 소비세 인하 방송 이후 전화 문의 및 전시장 방문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형 가전제품의 개별 소비세도 연말까지 30% 내리고 내년부터는 소비세가 아예 없어집니다. 또 200만 원이 넘는 시계와 가방, 모피 등에 붙이던 세금을 500만 원 초과 물품으로 조정해 백화점의 이른바 명품 매장에도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 대부분 해외 브랜드여서 아직 가격 인하가 반영되지 않았는데도 손님들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가 상품인 시계, 그다음에 주얼리, 그다음에 핸드백 종류가 많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또 개별 소비세 인하 관련해서 문의하는 내용이 좀 부쩍 늘고 있습니다. 이른바 부자들 지갑을 열게 하겠다는 정책인데 일각에서는 서민들과의 심리적 괴리감만 키우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여러 병의원과 약국이 한 건물에 입주해 있는 이른바 메디컬 센터가 상주에 들어섭니다. 그런데 메디컬 센터를 추진하는 건물주가 현 제약회사 회장이어서 약사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동원 기자입니다. 상주 시내에 4층 규모의 메디컬 센터가 건립됩니다. 8개 의원과 1개 약국을 입주시키기로 하고 현재 분양 또는 임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다양한 의원과 약국이 집적되는 건물이라 특히 지역 약사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환자들의 쏠림 현상이나 그리고 기존에 있는 의원들도 이렇게 옮겨갈 수 있기 때문에 동네 약국들은 굉장히 좀 경영 자체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메디컬 센터 건축 허가는 제약회사인 조화제약의 조원기 회장이 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제약회사 자본이 약국 경영에 진출하는 게 아닌지 대한약사회까지 나서 대응에 들어갔습니다. 우수 의약품 공급이라는 돈분에 전념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투자와 의료기관이나 약국 경영에 직접 관여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화제약 측은 조원기 회장이 등기 임원으로 회장직을 유지하고 있지만 상주에서 여생을 보내기 위해 사비로 투자했을 뿐 회사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오히려 약사회의 실력 행사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회장님께서 약사회 쪽에 절충안을 제시하고 기다리고 있던 중에 이러한 성명서 발표가 일어나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와 영세상인 간 알력 사례와 닮았지만 약 생산자와 소비처란 특수 관계가 깔려 있어 해결의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MBC 뉴스 정동원입니다. 포항에서는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첫 벼 수확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큰 자연재해 없이 일조량이 풍부해 작황도 좋다고 합니다. 수확하는 들판에 박상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포항 장기면의 한 들녘. 더위가 지난 가을의 문턱에서 콤바인이 굉음을 내며 벼베기에 나섭니다. 누렇게 익은 벼들이 고개를 숙여 수확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콤바인이 훑고 간 자리는 황금빛 들판이 사라지고 바닥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번에 수확한 벼는 조생종 조평벼 품종으로 지난 5월 17일 모내기를 한 지 110일 만에 수확입니다. 올해는 큰 자연재해 없이 일조량이 풍부해 작황도 좋아 쌀알이 더 많이 연글었습니다. 작황은 농사 짓기는 올 같은 작황이 없지 싶습니다. 대풍입니다, 대풍. 이번에 수확한 햅쌀은 2톤가량으로 도정 작업을 거쳐 추석 대목 전에 2kg당 6,000원에 판매할 예정입니다. 포항시는 앞으로 벼 여무는 시기에 맞춰 물관리와 적기 수확 지도 등을 통해 쌀의 품질과 생산량을 높일 방안입니다. 또 농기계와 항공방제 등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행히 이 가뭄이 거의 없고 태풍도 효자 태풍으로 지나가서 올해는 풍년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수확기에 부족한 일손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확물 처리에 저희들이 행정력을 총동원할 계획입니다. 올해 포항시 벼 재배 면적은 약 7,500헥타르로 4만여 톤의 쌀이 생산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식수로 쓰기에 부적합한 농어촌 지역의 소규모 상수도 시설이 경북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소규모 급수시설 1,300여 곳 가운데 음용수로 부적합한 경우는 1,175곳으로 전체의 10%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역별로는 경북이 가장 많았는데 소규모 급수시설은 급수인구 100명 미만이거나 일일 공급량 20톤 미만인 시설로 전국적으로 24만 2천 가구, 55만 7천 명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비리의 정점으로 여겨지는 정준영 전 포스코그룹 회장이 검찰에서 16시간가량 고강도 조사를 받고 오늘 새벽 귀가했습니다. 검찰은 정 전 회장을 상대로 포스코그룹이 플랜트 업체 성진 지오텍 지분을 인수하는 데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를, 포스코건설이 협력사인 동양종합건설에 사업상의 특혜를 주는 과정에 관여했는지를 캐물었습니다. 또 코스틸의 정 전 회장의 인척이 고문으로 재직하며 고문료를 챙겼다는 의혹도 추궁했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이상득 전 의원의 측근이 실제 소유주라는 의심을 받고 있는 포스코 계열사의 협력업체 TM테크에 정 전 회장이 부당하게 특혜를 줬는지도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다음 주 초 정 전 회장을 다시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감사원이 포항시 인사규정 위반 의혹에 대해 대대적인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감사원은 최근 포항시로부터 인사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집중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보충 자료를 요청해둔 상태입니다. 감사원은 이번 조사에서 최근 단행된 인사와 관련해 규정 위반 여부 등 인사 전반에 걸쳐 문제점이 없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태는 최근 이뤄진 4, 5급 인사에 불만을 품은 직원이 감사원에 투서를 넣은 것이 발단이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독도 주변 수역 통신 사각지대에서 어선의 안전관리를 도와줄 통신중개소가 생깁니다.
해양수산부와 경찰청, 수협중앙회는 독도에 국제표준의 선박 교신용 통신중개소를 설치하고 독도 경비대에 어선 안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통신중개소를 설치하면 선박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하며 장비를 갖춘 어선은 유사시 긴급 버튼을 누르면 사고 사실과 함께 조난 위치를 알릴 수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동국대학교 경주병원에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열었습니다. 경상북도 정신건강증진센터는 주민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설립된 광역단위 정신보건 전문기관으로 기획홍보, 정신건강증진, 생면존중 등 3개 팀의 10명이 근무합니다. 정신보건자원 파악을 위한 지역사회 진단, 정신보건사업 프로그램 개발, 지원,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 자살 예방사업 등의 업무를 하게 됩니다. 해양수산부가 9월의 수산물로 동해의 대표적인 어종 오징어와 전갱이를 선정했습니다. 오징어는 다가 불포화 지방산이 함유돼 성인병을 억제하며 피로회복과 체력 증강에 좋은 타우린이 다량 함유돼 있고 미네랄도 풍부해 면역 기능 강화와 노화 방지에 좋습니다. 또 동해를 비롯해 우리나라 전 연해에 사는 전갱이는 단백질과 무기질이 많고 구이나 찌개 등 조리법이 다양합니다. 9월의 수산물은 인터넷 수산시장과 수협마트, 바다마트에서 시중 가격보다 10에서 2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합니다. 경상북도가 다음 달 2일부터 4일간 울진군 엑스포공원과 백암 덕구 온천 일원에서 제9회 대한민국 온천 대축제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온천 사랑 게릴라 이벤트, 울진 용봉산 가족 등산대회 등 다채로운 체험 행사와 온천 발전 세미나 등 연찬회도 함께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번 축제 기간에는 제13회 울진 송이축제와 제39회 석류문화제도 동시에 개최됩니다. 경북 지역 소방차가 화재 현장에 5분 이내 도착하는 비율이 전국 꼴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동안 소방차가 화재 현장에 5분 이내 도착하는 골든타임 도착률은 전국 17개 시도 평균인 59%이고 경북은 34%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비해 대구는 83%로 서울, 대전에 이어 가장 높았는데 이는 인구 밀도가 낮은 농어촌 지역의 119 안전센터가 담당하는 관할 지역이 상대적으로 넓어 소방차의 원거리 출동이 잦기 때문입니다. 최근 잦은 기상이변으로 고추 재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위해 경상북도가 오는 2017년까지 비가림 재배시설을 300헥타르 이상 설치할 계획입니다. 비가림 재배시설은 탄저병 등 병해충 피해율과 농약 살포 횟수를 절반까지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확 기간이 길어 생산량을 기존 노지 재배보다 2배 이상 높일 수 있어 경영비 절감에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경상북도는 또 고추 재배에 필요한 제초용 부직포와 건조기, 채촉기 등을 지원하고 내년부터 터널 재배용 부직포 지원 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울진군이 상수도 분야 예산 효율화 노력으로 경상북도 최우수 지방재정혁신군으로 선정돼 오는 10월 행정자치부 주관 전국대회에 참가합니다. 울진군은 왕피천 하류인 근남면에 정수장을 설치하면서 지하 6m 복류수 대신 45m 표충 지하수를 개발해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없이 상수원을 확보하면서 18년간 이어온 주민 반대 민원을 해소했습니다. 또 상대적으로 깨끗한 지하 45m 표충수를 원수로 확보함으로써 수돗물 정수처리 공정 단축으로 연간 1,000만 원의 전기요금과 응집지 설치비 23억 원을 절감했습니다. 한편 하수 급속 처리 기술을 상용화시킨 경주시가 우수에 선정돼 포상금 300만 원을 받았고 포항시와 안동시 등 5개 시는 장려에 선정됐습니다. 경상북도는 합리적인 소비에 취약한 사회적 배려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교육 대상을 만여 명으로 잡고 충동구매에 취약한 청소년 1,800여 명과 다문화 가정 100여 명, 그리고 사기성 상술에 노출된 노인 4천여 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했습니다. 청소년을 위해서는 대학생 경제 멘토난을 활용하고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는 역할극으로 교육의 효과를 높이며 어르신의 경우 실버 서포터즈를 활용해 경로당을 돌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쾌청한 날씨 속에 낮 기온이 조금 높겠습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 쪽의 낮 최고 기온은 경주가 28도까지 오르면서 조금 덥겠는데요. 동풍이 불어오면서 늦더위를 조금이나마 식혀주겠지만요. 자외선 지수도 강하니까요. 자외선 차단제 꼼꼼하게 바르셔야겠습니다. 한편 경북 동해안 쪽에 안개 소식이 있겠습니다. 해안보다는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겠는데요. 시야가 답답하니까요. 출근길 운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 쪽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포항 20도, 영덕 18도, 울진과 경주는 17도로 시작했는데요. 낮 최고 기온은 경주 28도, 포항 영덕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도 맑은 가운데 구름 조금 지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울릉도 19도, 독도 20도를 기록했는데요. 낮 최고 기온은 24도가 되겠습니다. 동해 전해상 구름 많이 지나는 가운데 바람은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파도의 높이는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내일은 맑은 하늘 보이다가 조금 흐려지겠는데요. 일요일에는 비 소식도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